이제 WFK 교원 해외 파견 사업에 지원하시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합격 꿀팁이랄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꿀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눈에 띄는 좀 서류를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 안에서 본인의 특색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좀 내용을 이제 기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학교 꿀팁은 서류 분량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지도원 중심으로 영어로 번역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파견을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상상을 하면서 작성을 하시면 네,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이제는 좀 더 깊게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그 활동하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씩 있으셨을까요? 카메라 사진 수업을 좀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학교에 카메라가 3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3대도 엄청 옛날 카메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뭘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해서 저는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핸드폰 카메라를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DSLR이나 미러리스 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방향을 조금 더 바꿔서 이제 학생들이 핸드폰 카메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찍을 수 있지. 또 태국의 K 문화, 한국 한류가 엄청나게 유행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도 틱톡이라든가 이런 그죠. 네, 유튜브 이런 거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저 틱톡 찍는 거 아니면 사진 어떻게 하면 좀 잘 나올지 그리고 저 이제 한국에 얼굴 보정하는 어플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이제 알려주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재밌는 수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강한 선생님도 좀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저 오후 수업 진행할 때였는데요. 갑자기 교실에 막 정전이 되고 바깥이 막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우당탕탕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밖에서 우박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밖 건물이 다 양철 지붕이어서 그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제가 무슨 수업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서 소리를 지르다시피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교실이 어두워지니까 판서가 안 보여요. 그래서 뒤에 키 큰 학생 불러가지고 핸드폰 후레쉬 있잖아요. 그 후레쉬 이렇게 비춰서 칠판에 이렇게 보이도록 한 다음에 그러고 판서하고 그랬는데 다른 협력국은 잘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특히 우기 때 정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PPT나 컴퓨터 사용의 수업보다는 판서 하거나 활동지를 많이 나눠주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파견 초반에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막 글자 날아다니고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PPT를 만들었었는데 그 활용할 수 없을 때는 정말 속상해서 눈물 나고 싶었습니다. 에티오피 처음 갔을 때 들었던 인사가 분나? 샤이예요. 분나는 에티오피아 말로 커피란 뜻이고 샤이는 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 분나 샤이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 커피 마실래 아니면 차 마실래 이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 뭔가 맛있는 걸 되게 즐겨 하는데요. 저희 학생들도 그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마시고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수료식 때는 또 교실에 제가 학교 케이터링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해서 커피에 옆에서 커피 타고 있고 차 내리고 있고 이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학교 근처에 그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분들을 위한 마을이 또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걸어서 피크닉도 가고 거기서도 분나 샤이 하고요. 거기 또 이제 그 에티오피아 기념 탑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듣고 그렇게 이제 야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들과 좀 싸우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 역시 현장은 이런 뭔가 대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한번 다시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오신 선생님들께 우선 박수를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정말 가장 찐으로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아마 이거는 다른 파견 다녀오신 선생님들 다 인정하실 것 같은데 처음 적응 기간이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영어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태국어로는 이제 현지에서 초반에 살아남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영어 스타일이 있고 태국에서 쓰는 영어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 배운 저희가 배우는 영어는 이제 정석적인 정말 교과서적인 영어, 발음도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하다 보면은 정말 거기만의 스타일, 거기 언어가 섞인 스타일 그런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또 괜히 안 들려가지고 발음 탓하고 막 이러다가 이러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면 또 적응해가지고 이제 잘 하긴 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태국어가 조금 저는 되게 많이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다 태국어 하면은 진짜 꼬부랑 글자, 엄청 어려운 글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글로 배우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글, 책, 유튜브 이런 걸 배우는데 정말 너무 어려웠는데 막상 태국어 가서 제가 많이 가서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좀 늘어서 이제 수업도 거의 태국어로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적응하는 그 초반 기간이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약간 네. 스트리퍼로 좀 네. 배우셨군요. 네, 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음. 사태로 활동을 종료해야 될 때,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는데요. 에티오피아 의료 사정이 좋지 않아서 혹시 코로나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 직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행 항공편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학교도 막 다 휴강되고, 우리 대학도 다 폐쇄하고, 그래서 저희 교육원 담당자님들과 수시로 안전 연락 주고받고 계속 매일매일 보고하다가 저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한 달 이상 집에서 격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 뭐 심적으로도 힘들고 건강으로도 힘들고 해서 저희 에티오피아에 근무하던 모든 선생님들이 다 파견 종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몇 월에 그럼 돌아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도 좀 지내다가 4월, 5월 정도에 진짜요? 들어왔습니다. 그럼 좀 고생하셨겠네요. 네. 저도 사실 봉사단 하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 제일 빨리 들어온 케이스라 3월에 네. 거의 이제 바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네, 격리를 현지에서 하고 이러는 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연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 아프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초보 한국어 교사와 같은 예비 교사들은 경력을 쌓기가 많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수업 실수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이 안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교원 해외 파견 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어 교사,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으로 마주하게 됐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경력 증명서도 발급하긴 하지만 또 한국어 교원들은 그 국립국어원에서 경력 시수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